당신이 그녀에게 정성껏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잘 자라고 카톡을 보내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침대에 누워 당신을 단 몇 초 만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남자들이 보낸 인스타그램 DM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죠. 당신이 그저 보험이나 플랜 B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하고 당신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당신의 의견은 그저 배경소음처럼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을 진정한 사랑이고 헌신적인 관계라고 세뇌시켜왔다는 점입니다. 매일 당신은 속에서 들끓는 본능의 목소리를 억누릅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대놓고 당신을 깎아내리는 그녀의 말투도 원래 직설적인 스타일이니까 라며 애써 넘어가고 약속 시간에 1시간을 늦어도 오느라 고생했지라며 억지로 웃어 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착하게 굴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면 언젠가는 그녀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 같은 하인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는 기준이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환상의 커튼을 그 어떤 것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찢어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가 그녀가 평생 들어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몇 마디 말을 내뱉는 순간입니다. 그 말은 그녀의 통제를 산산조각내고 그녀가 당신을 상대로 벌이던 권력 게임의 실체를 폭로하며 당신을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녀가 결코 함부로 조종할 수 없는 한 명의 독립된 남자로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이라는 관계에서 주연이 아닌 엑스트라 취급을 받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면, 단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모든 것이 바뀔 순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원칙과 말들은 단순한 연애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주도권을 되찾고 그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 심리적 스위치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희생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기준에 매력을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조건 맞춰주는 것에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세운 원칙에 조용히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댓글에 이제 내 힘을 되찾는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녀의 인정을 갈구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에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하게 될 테니까요. 그 변화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네 감정은 네 책임이야. 이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나는 당신의 감정에 책임이 없어 라는 확고한 선언입니다. 당신은 아마 지난 몇 년, 어쩌면 십수년을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 위해 살아왔을 겁니다. 저녁 메뉴 하나를 정할 때도, 주말에 어딜 갈 때도, 심지어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도 당신은 항상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욕구, 당신의 꿈을 조용히 접어왔습니다. 그저 이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사실은 한 번도 진짜 평화로웠던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배려심이 깊은 남자야. 이게 그녀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식이야. 진정한 남자는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지 라고요. 하지만 그 희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매일같이 조금씩 작아지고 투명해지고 결국엔 스스로가 누구였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안위를 위해 입을 다물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그녀에게 이렇게 각인시킨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의 목소리는, 너의 진실은, 너의 관점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이죠. 그녀가 당신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신 탓을 살짝 얹을 때 당신은 명확하게 선을 긋는 대신 침묵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 시간의 가치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대신 그녀가 베풀어줄 리도 없는 자비를 구걸하듯 구차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 듭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이게 더 어른스러운 대처야, 대인배는 이래야지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더 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 스스로를 구부리고
굽히고 양보하는 더 작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덜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신의 감정 기복이 남자의 경계선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내버려두는 남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여자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녀의 불안감을 달래주기 위해 당신의 원칙을 내팽개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눈에 남자로서의 매력을 잃고 그저 그녀의 혼돈을 돌봐주는 감정관리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당신을 원하지 않게 됐는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 하나만큼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강인함과 원칙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더 부드러워지는 것? 더 노력하는 것? 아닙니다. 정답은 오히려 그 반대에 있습니다. 바로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거친 파도가 당신의 발밑을 때릴 때 휩쓸려가는 대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당신의 힘은 다시 시작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감정이 없는 로봇이 되거나 그녀에게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혼돈에 의해 당신의 평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내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강인함입니다. 이것은 차갑고 거리를 두는 태도가 아니라 명확하고 침착하며 확신에 찬 태도를 의미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의 등대를 상상해보세요. 등대는 파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묵묵히 빛을 비출 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등대가 되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져도 당신은 더 큰 소리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남자. 당신은 당신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 위에 굳건히 서서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일으키는 감정의 폭풍을 온몸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에 휩쓸리기를 단호히 거부하는 단단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말할 겁니다. 자기, 요즘 변했어. 맞습니다. 변했죠. 그리고 그건 최고의 칭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는 남자가 아니니까요. 이제 당신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사랑합니다. 당신이 관계의 분위기를 설정하고 당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며 그 평온함으로 그녀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녀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다음번에 그녀가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두세요. 불안한 마음에 그녀를 쫓아가지 마세요. 구차하게 설명하려 들지 마세요. 당신의 불안정함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당신 스스로 세운 규칙을 깨지 마세요. 당신의 진실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으세요. 그 침묵이 그녀의 분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게 하세요. 만약 그녀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겠다고 한다면 가게 두세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돌아온다면 더 이상 감정적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 남자를 마주하게 하세요. 혼돈은 혼돈으로 답하지 않고 조종은 조종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운 기준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공간을 되찾고 원래 당신 것이 아니었던 감정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얼마나 단단해질 수 있는지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깊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을 고쳐줄 사람을 찾았던 게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흔들어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강한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아마 당신이 뵙기 가장 두려운 말이겠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당신에게 되돌려줄 말이 될 겁니다. 바로 너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 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는 자신이 다르다고 평범한 다른 여자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달콤한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그녀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넌 특별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이건 분노에 차서 내뱉는 막말이 아닙니다. 연민도 동정도 없는 지독할 정도로 정직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선언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가 평생 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환상의 성을 무너뜨리는 주문과도 같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끊임없는 찬사와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나 비겁했던 남자들의 침묵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그 거대한 환상을 단번에 꿰뚫어버리는 것이죠. 당신은 그 말로써
남자의 가치는 여자의 존재 자체를 끊임없이 인정해 주어야만 증명된다. 그 불공정한 계약서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존재와 고고한 태도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그 불평등한 계약을 말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을 걸어다닐 때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친절한 행동이나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권력이고 화폐가 된다고 세상이 그녀에게 속삭여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도 예전처럼 그녀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할 때 당신은 그녀가 살면서 거의 겪어보지 못한 것을 선사하게 됩니다. 바로 저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은 분노에 찬 반항이나 씁쓸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저 한치의 사과도 없는 완벽하게 명료한 현실 인식일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그녀 같은 여자를 이미 수천 번은 만나봤습니다. 얼굴은 다르고 목소리는 다르지만 그 근저에 깔린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해라는 태도는 똑같았죠.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태도에 더 이상 보상을 해주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은 그녀를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당연히 자신이 떠받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존엄성을 내팽개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낭만적인 끈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정적 노예 상태를 기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런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배경 소음처럼 여기는 사람들과 더 이상 어울려주지 않습니다. 무례함에 더 깊은 헌신으로 보답하는 어리석은 짓도 그만둡니다. 다른 남자들이 눈이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가 희귀한 존재라는 환상에 장단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닫습니다. 한 여자의 특별함은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외모가 아닙니다. 그녀가 인스타그램에서 받는 좋아요의 개수도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 앞에서 그녀가 보여주는 진짜 태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제부터 가치를 두는 단 하나의 기준입니다. 당신은 변덕을 신비주의로 포장해주지 않습니다. 이중 잣대를 개성이라고 둘러대지도 않습니다. 무례함을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의 증거라고 착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쉽게 대체 가능할 뿐입니다. 당신이 이 깨달음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태도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쫓아가는 대신 평가하기 시작하고 애원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걸러내고 겉모습 이상의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저없이 당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무섭다, 어렵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미소 짓습니다. 그게 칭찬이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다른 사람을 당신 위에 두는 것을 멈추고 오직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만 나란히 걷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내 시간은 유한하다는 냉정한 진실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돈이고 당신의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소중한 화폐를 그녀를 기쁘게 한다는 명목 아래 얼마나 무모하게 낭비해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보고 싶어 한마디에 친구들과의 중요한 약속을 취소했던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퇴근 후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헬스장으로 가려다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해 핸들을 돌린 적은요. 내일 아침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도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녀의 의미 없는 통화를 끊지 못해 잠을 설친 적은 없습니까? 그 모든 희생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더 큰 존중? 아닙니다. 더 많은 요구와 당연한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노고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녀에게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희생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당신의 복종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갈수록 당신의 가치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머릿속에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유연하며 언제나 연락 가능한 존재는 보물이 아니라 그저 쓰기 편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녀에게 가르친 겁니다. 당신의 시간은 협상 가능하다고, 당신의 우선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당신의 인생은 그녀의 명령 한마디에 언제든 일시정지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은 그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공공재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왕국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루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당신의 사명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캘린더를 켜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일정표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재건할 설계도입니다.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운동,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독서 및 자기개발, 주말 오후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것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 한 통에 취소될 수 있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미래와 맺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성한 계약입니다. 당신은 이제 경계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미안, 오늘 저녁은 안 돼. 이것은 그녀와 밀당을 하려는 유치한 게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확고한 현실을 그저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연히 반발할 겁니다. 자기 요즘 너무 이기적이야 라며 당신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당신은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마침내 한 남자의 진정한 가치가 그의 리듬에, 그의 일관성에, 그리고 자신의 길에서 그를 끌어내려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호함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냉정해진 게 아닙니다. 명확해진 겁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 새로운 리듬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스스로 당신의 인생에서 걸러져 나갈 겁니다. 그 빈자리에 드라마와 혼돈 대신 고요함과 집중이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남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기준에 맞춰 스스로를 격상시킬 겁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매 순간을 사용하는 방식부터 바꾸십시오.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 남자를 만드는데 기여하지 않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표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게 두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당신이 드디어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젠 네 번째 원칙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한 어른의 관계로 들어서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그녀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혹은 분노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냥 헤어지는 게 낫겠다. 과거의 당신이었다면 이 순간 세상이 무너졌을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어떻게든 그녀를 붙잡아야 한다는 공포에 휩싸였겠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차분하게 바라보며 분노도, 원망도, 애원도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럴 수 있지. 그건 너의 자유야. 이 한마디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성숙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빚진 사람처럼 살지 않는 남자, 애정을 구걸하기 위해 춤추지 않는 남자,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무기 삼아 협박하는 사람과는 더 이상 협상하지 않는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녀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그녀는 정말로 당신과 헤어지고 싶은 게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녀는 과거에 수없이 반복해서 승리했던 게임의 방아쇠를 다시 한번 당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매번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시험을 다시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실패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매달리고 애원하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당신이 애초에 절대 타협하지 말았어야 할 당신의 경계선에 대해 구차하게 사과하는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그녀가 떠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를 곁에 두기 위해 당신이 스스로를 내팽개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당신이 흔들림 없는 평정심으로 대응할 때, 그녀가 던진 협박의 무게를 그녀 스스로가 온전히 느끼게 내버려 둘 때,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아마도 생전 처음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의 부재가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지금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나가도 당신이 미친 듯이 뒤쫓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신이 던진 감정의 수류탄이 더 이상 당신을 한 발짝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지막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는 내 목표에 집중한다. 당신의 인생 목표는 그저 남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당신만의 인생,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의 인정을 줬다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관계를 위해 목표를 희생하고 일시적인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날카로운 야망을 무디게 만들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꿈을 잠시 멈춰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존경심도 함께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는 남자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사명이 아닌 그녀의 감정을 중심으로 당신의 인생을 재편성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당신을 한때 존경했던 그 남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느낍니다. 당신의 날카로웠던 기세가 서서히 무뎌지는 것을, 당신의 뜨거웠던 야망이 조용히 식어가는 것을, 당신의 눈빛에 담겨있던 갈망이 소리 없이 땅에 묻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이끄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단순히 추진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자신이 원하지도 않았던 집에서 더 이상 알아볼 수도 없는 사람 옆에서 눈을 뜨고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을 조용히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기했던 자기 자신 때문에 말입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일을 좀 줄이라고 말할 때 당신이 퇴근 후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것 때문에 나한테 너무 소홀하다며 죄책감을 심어줄 때 당신은 과거에 번번이 굴복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랑은 타협이 필요해 라고 말했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을 당신답게 만들었던 그 불꽃을 꺼뜨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길과 조화를 이룰 뿐 그 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야망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시간표와 에너지 그리고 침묵으로 지켜냅니다. 당신을 너무 야심차다고 비난했던 바로 그 여자가 이제는 당신이 한때 무시했던 그 왕국에 다시 들어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왕좌를 존중하지 않는 한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명적으로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일찍 일어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며 자신을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채웁니다. 그는 평범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그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면 그녀는 관중석에서 지켜봐야만 할 겁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는 조수석이 없습니다. 당신 곁에서 함께 왕국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저 멀리 뒤처져 구경꾼으로 남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목적은 잠시 한눈 파는 자를 가차없이 벌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집중했고 배웠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당신의 영혼을 불태우는 것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제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 모든 경계선,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걸러집니다. 이것이 내가 내 자신에게 되기로 약속했던 그 남자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밀어내고 당신의 모든 것을 서서히 갉아먹는 관계에 친절머리가 났다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었던 바로 그 남자가 되기 위해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바로 지금이 당신의 전환점입니다. 스토아 철학 관계 로드맵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학교에서도 부모에게서도 결코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인생의 지침서이며 당신의 오랜 환상을 깨부수고 당신의 사고방식을 근본부터 다시 세울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당신이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동안 출퇴근길 차 안에서 혹은 그녀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을 거라고 그녀가 믿었던 당신의 인생을 건설하는 동안에도 이 삶을 바꾸는 진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오디오북 형태로 출시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줬는데 왜 그녀는 나를 존중하지 않게 됐을까? 라는 질문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로드맵은 단순히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그 질문을 던지는 남자 자체를 재프로그래밍할 것입니다. 링크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한 번 손에 넣으면 그것은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듣고 또 들으면서 당신의 모든 세포에 이 진리가 각인되게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더 이상 쫓아가는 대신 이끌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환상은 끝났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바로 구독하여 더 많은 남자들이 이 진실을 발견하고 수년간의 후회로부터
스스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